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근육의 중요성이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강의 핵심 근육. 중요한 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빠져나간다.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기본. 비만부터 관절염, 더 나아가 골절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온갖 질환의 원인이 바로 근육 감소 때문이라는데 건강은 물론 생존을 위한 근육 관리 비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병원. 한쪽 팔을 못 쓰는 것도 모자라 발까지 다쳐 꼼짝을 못하고 있는 한 여성.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을 마시려는데 글쎄, 일어나지. 나름 애를 쓰지만 혼자서는 물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밑에 발은요, 아파트 내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났고요. 그리고 팔은 2주 뒤에 휠체어 타다가 삐끗해가지고 골절돼서 그래요. 2주 사이 다리에 이어 팔까지 골절. 팔순 노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침대 머리. 엄마 침대 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으쌰.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스스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한순간 사고로 어린아이가 돼버린 딸. 마사지부터 먹는 것, 소화시키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노모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 엄마 저 화장실요. 응. 잠깐만. 손발에 다 다쳤기 때문에 대소변을 침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볼 일까지 어머니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그녀. 다리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진 골절상. 심리적 두려움까지 생겼다. 침대 밖에는 발을 잘못 디뎌갖고 저번은 같이 또 어디가 부러지는 결과가 또 나올까 싶어서 두려워서 제가 시도를 거의 못하겠어요.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는 병원 생활. 이제 익숙해질만도 하건만 의료진과의 만남은 번번이 고통스럽다. 게다가 회복도 느린 상태. 연속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른 부위의 골절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는 드문 예고요. 근데 이분은 왼쪽 무릎은 이제 뼈에 골절이 있으셔서 이 왼쪽 발목은 인대 손상이 있으시고 보행 자체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시게 되시면서 또 손목이 또 부러지는 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팔꿈치 조금 더 구부려 볼까요? 아직까지도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 너무나 쉽게 발생한 골절. 대체 원인이 뭘까?
근육은 이제 뼈와 관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을 잡아주고 있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절이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골밀도 같은 것들도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 부족으로 한순간에 달라진 일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현실이다. 좀 큰 어떤 골절을 당한 다음에 다른 부위에 저렇게 골절을 입는 경우 이게 근데 주변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골절을 입는 경우가 뭐 골다공증이 심할 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런 경우처럼 뭐 다발성 골절상을 입는 경우는 근육량의 문제나 근육 자체에 질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일단 근육의 양이 줄었다. 그러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 잘 넘어지게 되고 민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충격을 받았을 때 근육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니까 그 완충작용을 못해서 더 큰 손상을 받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근육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질병이 이 근육 감소와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실금이에요. 요실금이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특히나 하체 근육 같은 경우는 이게 인슐린 민감성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근육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겠죠. 그런 염증이 뇌에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근육과 또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근육을 키우면 이게 예방이 될까요? 이 근육이라는 게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냐면 30대부터. 30대 동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근육의 3%에서 5%가 빠지고요. 80대가 되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허벅지에서 또 이 허벅지 근육이 40%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보고도 있냐면요. 많게는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근감소증이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근육을 아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간 제작진.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 김혜경 선생님이시군요. 저희 장모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십니다. 시원한 가창력으로 긴 무명 생활을 딛고 인기 가도를 걷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용임 씨.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닥터집하고 오랜만이에요. 네, 반가워요. 간만에 우리 공연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쉬운 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이곳에 와서 즉 가수분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그만큼 우리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공연을 앞두고 슬슬 몸을 풀어보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휘 운동. 여기 팔뚝. 지휘자 모양처럼 내가 만든 운동이야. 여기 팔뚝살 여기 나이 들면 여기 팔뚝살이 덜렁덜렁 거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지휘 운동. 더 올라가면 더 좋고. 안 되겠다. 쓰러지겠다. 이런 시이 났으니까. 그런데 하체 근육에 좋은 스쿼트까지? 차림새가 조금 생소하긴 해도 자세만큼은 예사롭지 않다. 너무 많이 하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 무대 끝나고. 아니, 알았어. 평소에, 준비 운동만 할게. 평소에. 네가 운동을 나랑 같이 안 하니까 그러잖아. 갑자기 하면 안 돼. 나랑 같이 운동을 해야지. 무대 올라가셔야 돼. 다리 근육을 키워놔야지 또
무대에서 아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자꾸 나이 들수록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근육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육량이 이상하게 많이 떨어지고 저 딴에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근육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게 돼요. 개막 기념 목표 MBC 축하공연 김용민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오늘이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명품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모습 보면 근육이 빠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워낙 활기차셔서. 안타까운 내 님이여 우리 님을 하시려 고맙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네, 정말 다들 때문에. 오랜만이야. 너무들 다들 그렇게 신명난 무대를 선보인 김용임 씨. 잘하셨어요? 아이고 정신없이 했네. 아 노래도 이거 계속 해야지. 쉬었다 하니까 좀 힘드네. 아 힘들어. 괜찮으세요? 다리 아파. 발목이 이렇게 아픈. 당 떨어진 것 같아. 오랜만에 공연해서. 그래. 요즘 정말 다리 근육도 많이 빠지고 근육량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제 다리 한번 보세요. 너무 가늘지 않아요? 가늘죠? 그전엔 좀 통통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단단한 이게 알통 이렇게 있었는데 단단했거든요. 요즘 근육이 없네요. 발목이나 팔목이나 똑같아요. 어머, 한 줌에 잡히셨어. 깜짝 놀랄만한 발목 두께. 그렇다면 제작진의 손목과는? 피부는 손목이 더 두꺼워 보이는데. 좀 살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부쩍이나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해가지고 노래 한 4곡 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들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근육량 좀 키워야지. 지금 살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량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김용임 씨의 근육량을 확인해본 결과 역시나 평균치를 밑돈다. 그래도 김용임 씨는 본인이 근육 빠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는 자리에 지방이 가서 채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은 훨씬 더 많이 쌓이고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본인의 사이즈 체크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해서 지방이 보내고 있는 신호, 근육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육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 다시 김용임 씨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갈치조림. 공연을 마치고 먹는 첫 끼니. 우와 맛있겠다. 달큰한 갈치 조림에 싱싱한 산낙지를 곁들여 허기진 배를 채워보는데 신선한 맛이 나네.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닌 만큼 밥맛도 더 좋을 터. 배불러. 이거 남겨서 어떻게 해? 더 맛있는 걸 많이 못 드세요. 나는 너무 진짜 소화가 안 돼. 배가 고픈지를 모르겠어. 자다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일어나?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등 들여주고 그러고 있다가 굶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그녀. 혹시 근육의 이상 신호일까? 다음 스케줄에 맞춰 차에 오르는 김용임 씨. 아이고. 아이고. 항상 여기가 아파. 옛날에 저런 거 차에 있지도 않아. 그때는 팔팔 날았지. 맨 들어오는 프로가 갱년기. 나 이런 거 하게 될 줄 몰랐어. 아유, 아우 아파. 근육통이 계속 저렇게 있다라는 건 근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시원하다는 게 말이래. 아침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차 타고 이동해서 노래하고 바로 노래 끝나면은 문 열어주면 차 타고 다시 가서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노래하고 정말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일주일 만에 엔진 오일을 간 적이 있어요. 먹어야 되겠다. 커피도 있어. 그거 진짜 안 까져. 이거 진짜 안 까져. 힘들어. 압력이 엄청 낮은가 보다. 겨우 뚜껑을 연 그녀. 피곤하니까 좀 마셔. 나도 피곤해. 그런데 이거 깔 힘도 없어. 매사 불편을 겪을 정도로 약해진 손의 힘. 혹시 근육의 문제 때문인 걸까? 근데 내 몸에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력을 측정할 때 대부분 의학적으로 악력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 말인즉슨 내 악력이 세다는 게 그만큼 근력도 세고 근육의 양도 괜찮고 또 악력을 쓸 때 단순히 하나의 근육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근육을 같이 쓰면서 얘네들이 서로 협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근육의 밀도나 질이 좋은지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요. 근육 감소나 근육의 문제랑 연관이 굉장히 커요. 몸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장의 근육도 약화됐을 거니까 장의 움직임이 감소되겠죠. 더부룩해지고 뭔가 걸린 느낌이 생기고 먹으면 안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안 돼서 또 영양 결핍까지 올 수 있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녀의 근육은 어떤 상태인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여기 허물렁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조금은 단단했지 이런 데가. 근육이 살이 다 빠져. 체형 검사하고 족저압 검사를 할 거예요. 특수 카메라를 활용해 몸의 골격과 근육을 정밀 분석하는 체형 분석 검사를 한 결과 좌우 균형이 심하게 어긋나 있는 게 확인됐다. 어깨는 41mm가 지금 가 있는 상태시고 다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냥 걸어오세요. 그렇다면 근육의 불균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보행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 빨간색의 농도와 그 범위가 다르잖아요.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왼쪽 발 뒤꿈치가 유독 심하게 눌리는 게 확인됐다. 이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대칭이 되게 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근골격계가 비틀어지게 되겠죠. 네, 골반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걸 또 맞추기 위해서 O자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관절에 닿는 부위가 계속 불균형이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도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의 불균형이 왔을 때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골격계나 골반 이런 주요 관절이 약간 비틀어 있다고 생각하면 순환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부종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신경이 눌리면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원인모를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잘 때도 뭔가 불편하니까 계속 뒤척이시죠. 그래서 수면 장애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쩍 줄어든 근육량. 근육 불균형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기의 김용임 씨. 그녀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약한 한쪽 근육을 집중 공략하라.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운동 방식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다리를 좀 벌리시는 게 균형 잡기가 편하십니다. 근육이 약한 쪽의 발을 앞으로 내민 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식으로 여러 번 자극을 가한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양쪽 운동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그죠? 힘드시죠? 그 다리를 조금 벌려주셔야 돼요, 조금 더. 그렇죠. 네. 그래야 힘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올라갈 때 빠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의 약한 부분을 단련시켜야지 근육의 밸런스가 맞아지시니까 이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육이 필요한 쪽의 동작을 더 여러 번 해서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게 포인트. 골반까지도 아픈 거 같아요. 근데 예.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네. 그래도 몇 번 했다고 네. 좀 나아지신 많이 것 같아요. 하니까 좀 나아지는 네. 것 같아요. 김용임 씨를 위한 두 번째 솔루션, 운동의 속도를 더하라. 발 뒤꿈치를 들어서 하는 건데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하신 다음에 벽을 대고 발끝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올릴 때는 빠르게 하셔야 돼요. 올릴 때 빠르게 하고 내릴 때 천천히. 올릴 때 빠르게 하고 내릴 때 천천히. 그렇죠. 네, 올릴 때 빠르게, 내릴 때 천천히. 동작을 할 때 속도의 변화를 주면 근육의 질과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종아리가 아파요. 여기가 근육이 막 네. 땡기고요. 이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단련이 되셔야 돼요. 제 몸 상태도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근육도 이렇게 단련하는 그런 체조도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열심히 네. 제 건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용임 씨를 위한 세 번째 솔루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솔루션을 이끌어줄 김선영 요리연구가 재료를 보니까 네. 봄철에 아주 많이 나오고 봄철에 꼭 먹어야 될 그런 재료들만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주꾸미예요. 주꾸미. 네. 근육 강화를 돕는 타우린과 아미노산이 함유된 제철 주꾸미가 바로 오늘의 재료다. 오늘 이렇게 주꾸미와 두릅을 이용해서 주꾸미 두릅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얘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여기가 지금 투명하죠? 예, 투명해요. 투명하면 이게 암놈이에요. 아, 그러면 재료를 손질한 후에는 먼저 끓는 물에 두릅을 데치는데 주꾸미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사실은 저는 고추장 양념에는 주꾸미를 데치진 않아요. 고춧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양념이 간장이에요. 예. 주꾸미까지 또 수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거 그냥 넣었다가 바로 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살짝 해야지만 덜 질겨지죠. 그쵸, 이렇게. 맛도 풍부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이 계절에 꼭 진짜 주꾸미 안 드시면은 봄에 주꾸미 안 드시면 서운하죠. 서운하죠. 네, 엄청 서운하죠. 맞아요. 주꾸미와 두릅을 데친 후엔 함께 볶아줄 간장 양념을 기호에 맞게 준비한다. 아, 거의 원래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만든 양념은 채소와 함께 볶은 다음 앞서 데쳐준 주꾸미를 넣어 양념이 잘 배도록 다시 한번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두릅을 넣고 살짝 버무려주면 끝. 오, 맛있겠다. 저 해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됐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장 양념으로 했기 때문에 맵지도 않고 그다음에 약간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맛과 영양 챙겨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 봄에 꼭 해 드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근력의 소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서울의 한 공원. 그 중에서도 야외 인공 클라이밍장을 찾았다. 오, 락클라이밍? 이 정말 재밌대요. 너무 저게 재밌어. 재밌는데 진짜 힘들 텐데. 엄청 힘들어요. 네. 근력 소모가 엄청 많은 운동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 중 단연 돋보이는 근력의 소유자는? 모를 땐 물어보는 게 최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좀 인기가 많나 봐요. 클라이밍 사람이 많네요. 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볼더링 쪽으로 꽤 많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모이고 이제 기존의 자연 바위를 가기 위해서 저 인공 외벽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도 이제 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잘 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형광색 옷 입으신 분 있죠? 네, 저분이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우리 웬만한 등반하는 분들은 다 알고 굉장한 분이십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제일 이거 클라이밍 잘 타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소리를 간혹 듣는데 저는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예. 바로 제 짝꿍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정말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58세 클라이머 남은경 씨. 실력이 기대되는데. 어머. 8번. 와. 아하. 우와. 지금 우와, 근육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오, 진짜 멋있다, 저분은. 어깨 봐요. 있어야 돼요. 밀착해야죠. 어머. 담력은 기본, 근력은 필수. 손에 접착제라도 붙인 건 아닌지 착착 달라붙어 거침없이 벽을 타는 그녀. 건물 5층 높이의 15m 상공 완전 정복. 눈을 떼지 못하는 관중들. 운동 능력만 따지면 젊은 20, 30대 여성분들 못지않게 더 좋으면 좋았지 거기서 딸리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수고했어. 재밌었어요. 네. 안 힘드세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문제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해서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그녀가 클라이밍에 처음 도전한 건 이미 중년의 나이인 42세 때였다. 이후 꾸준히 노력해 16년이 지난 지금 58세 나이로 한국 여성 클라이밍계를 완벽하게 제패했다. 오,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멋있다. 클라이밍 시합에 나가서 받았던 트로피들이에요. 어서 와. 우와, 웬 카메라야? 따님. 예쁘다. 예쁘다. 저희 채널 A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님께서 네. 근력이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들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엄마요? 유연성은 아마 10대? 근력은 20대, 30대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0대, 20대 저는 이거는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방송이지만 20대까지는 아니죠. 이대로 넘어갈 닥터 지바고가 아니다. 전신 근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악력 테스트로 검증 실시. 과연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어머님이 최고도 더 왜소하시잖아요. 우선 혈기왕성한 젊은 피, 딸의 근력부터 확인.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지금 여성분 평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연령을 고려하고도 더 높은 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딸도. 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고야 말았는데 과연 그녀의 악력은? 아니 트레이너 놀랐는데요, 트레이너? 몰라요. 딸보다 높은 39.4kg. 나이에 비하면 되게 지금 근력이 엄청 좋으신 거거든요. 이제 소방 시험 경우 같은 경우에는 38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39.4면은 여자 소방분들 만점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 만점 진짜 넘어. 소방관. 아, 소방공무원 만점 기절 넘었어요? 와, 악력이 네. 40kg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쌀 2포대 정도의 힘인 거예요. 네. 한 포대 이렇게 들고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걸 거의 악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그동안은 근육의 힘이 세려면 무조건 근육량을 키워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근육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의 질이 좋아야 결국은 우리가 근육의 힘을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근육뿐 아니라 근육의 질 역시 동년배보다 훨씬 좋은 그녀.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라고. 제가 사실 그 체력 테스트 하고 이러면 제일 못하는 게 턱걸이였어요. 턱걸이 뭐 팔로 하는 건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이제 전혀 발달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네, 특별히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산에 다니면서부터 이제 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분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른 분이었네요. 평범한 중고. 그냥 날씬한 분. 16년 전만 해도 근육 하나 없이 그저 마른 체형이었다는 그녀. 40대가 넘어가며 몸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다고. 자궁 근육이 생겨서 자궁을 이제 드러냈죠.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게 우울증처럼 오더라고요. 몸에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옛날에 없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석회와 막 이런 게 와가지고 50견이 와서 50도 되기 전에 이미 40대 때 어깨 뭐 이런 데가 다 안 좋다고 하고 무릎에 물차고 뭐 의욕도 없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주부의 변신은 무죄. 우연히 시작하게 된 클라이밍 덕분에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 자연히 다른 건강도 좋아졌고 각종 대회에 도전하며 새로운 삶도 찾아왔다. 그날 오후 그녀의 근육 건강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실내 암벽장을 찾았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기본. 유연성도. 매우 훌륭하시네. 부럽다. 와, 뒤에 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비교돼요? 남편분이시잖아요. 아까 같이 계시던. 이쯤 되니 부부의 심경이 궁금하다. 유연성 면에서는 조금 아니 조금이 아닙니다. 아주 그 남과 북의 차이죠. 아주 심각합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실력은 앞선 부인. 원래 시작은 남편분이 먼저 시작하셨나 보구나. 어깨 운동은 매일 꼭 해주고 있다. 근데 진짜. 지금 어디에 자극이 오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얘를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어깨 내측에 인대를 강화해주는 그런 어깨 내회전 운동이에요. 이거는 바깥을 단련시켜주는 내회전. 네. 저도 안 넘어지려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복근하고 코어가 같이 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또 돌리고 또 반대로. 저렇게 또 커플 운동이 되네요. 야. 뭐 이런 게 없으면 쓰다 버린 스타킹 같은 걸 활용해서 하셔도 돼요. 네. 밴드 말고 집에 또 이제 뭐 우산대나 이런 남편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때려주는 막대기가 있다면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도 어깨를 강화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밀어주는 거죠. 자, 이때 반대팔은 밀력이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깨를 단련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오십견이 왔을 때도 집에 있는 이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런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어깨 아픈 거를 어깨가 정말 유연하세요. 실제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게 되면 사례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석회와 건염이 오기도 하고 오십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인대도 좀 풀어줄 수 있고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또 근력 강화도 되니까 오십견이나 이런 기타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깨 근력도 강화했겠다. 이젠 본 게임이다. 상체 근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하체 근력을 이용한 추진력까지 필요한 클라이밍. 정말 장수하는 체형입니다. 이 선생 그렇죠? 그럼요. 딱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장수하는 체형이에요. 아유, 힘들어. 힘들어. 네. 아유, 고생했어. 먼저 좀 드시게 잘했으니까. 고마워. 운동 후 수분 보충은 필수. 맛있어. 그녀가 특별히 제조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이 음료. 진짜 맛있어. 저게 뭔지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오미자 음료예요. 오미자. 수분을 보충해줘야 돼서 일단 마시고 그리고 에너지도 충전되고. 목을 죽였으니 이제는 배를 채울 시간. 먼저 하나 먹어. 집에서 직접 싸온 간식을 다정하게 챙겨 먹는 부부. 운동 간식.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젤리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는 뭘까? 이거 오미자 젤리예요. 오미자 젤리. 오미자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오미자가요. 이게 운동하고 나서 근육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오미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잘 먹고 있어요. 오미자 피부 미용은 들어봤는데 근육 형성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오미자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미자가 근육에 왜 도움이 되느냐? 네. 오미자에 들어있는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 성분이 근육의 염증을 없애고 근육세포가 파괴된 걸 복구해주고 근육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육량을 키우는 성분이 아니라 근육의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근육이 없어지는 걸 막는 성분이라는 거죠. 오미자에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리그난은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바뀌는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그난의 핵심 성분이 바로 쉬잔드린으로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근력 향상과 또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근육에 생긴 염증 완화를 돕고 근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쉬잔드린은 오미자 과육에는 3.6%, 또 씨앗에는 82.5%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미자를 발효액으로 먹을 때보다 추출물로 먹으면 쉬잔드린 성분은 210배 정도 더 많이 섭취 가능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집. 집안일 같은 거 좀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네, 설거지요. 엄마만의 요리법이 따로 있어서 제가 뭐 좀 하려고 해도 엄마의 그게 아니지, 엄마 레시피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과일 안 드세요? 네네,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이제 해산물이나 계란 그리고 뭐 콩류 이런 걸로 단백질 보충을 합니다. 네. 너무 가끔 좀 짜증나죠.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옆에서 먹고 있는데 자신이 약간 한심해 보이고 근데 먹고는 싶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기를 먹지 않는 만큼 근육량은 물론 근력까지 챙기기 위해 식단도 특별히 신경 쓴다는데 오늘의 메뉴는 감자가 듬뿍 들어간 감자전. 그러나 평범한 감자전은 거부한다. 근력관리 고수인 그녀만의 비법들이 더 추가될 예정인데 어서 공개해 주시죠.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해 줬다면 이젠 근육의 질을 높일 차례. 바로 오미자 추가. 야, 감자전에도 오미자청을. 요리할 때 또는 샐러드 소스에 또
운동하면서 또 음료에도 오미자 청을 넣어서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재료에 다 생각이 있어요. 그냥 좀 똑똑하게 요리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보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깜짝이야. 고기 탄 거와 또 감자가 요리 재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시는 차로 그리고 젤리로 근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오미자를 섭취한 남은경 씨. 사례자분이 챙겨 드셨던 오미자 젤리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저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 맛을 네. 볼까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붉은 빛이 강하네요. 새콤달콤. 진짜 새콤달콤해요. 씹히는 맛이 되게 좋네. 식감이 약간 묵이나 곤약 같은 느낌? 네.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죠. 그냥 맛으로 먹을 것 같거든요, 맛있어서. 네. 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체 시험 결과가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50세 이상 성인 남녀 54명을 대상으로 이 오미자 추출물을 12주 동안 먹여봤대요. 대조군보다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했던 군에서 악력이 15%나 증가했고요. 대퇴사두군 같은 경우도 12%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근육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도 혈액 검사 같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는 지표 이런 것들도 다 유의하게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근육의 질을 늘리고 근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치를 다음 요리 역시 자신만의 근력 관리 비법을 듬뿍 담은 거라는데 오미자 제일 특이하죠? 네. 아까 오미자 발효액을 활용했다면 이번엔 오미자 젤리를 요리에 넣을 예정. 묵밥에 추가하면 영양도 챙기고 식감도 살려 일석이조 효과다. 묵밥에 오미자 젤리를 아까 제가 묵 같은 식감이라 그랬잖아요. 좀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그렇게 완성된 특별한 저녁 밥상.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근력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활용해 만든 한상 차림이다. 도토리 묵국, 트리묵국? 샐러드 토핑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것도 방법이겠네요. 맛있겠다. 철저한 관리 덕분에 중년의 나이에 근육량은 물론 근육의 질까지 모두 챙겼다. 펌핑이 빨리 풀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녀. 매일 일어나면 아침에 요가를 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연을 접하면서 클라이밍을 하고 이건 내 자신을 위한 모두를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적금,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니 또 우리가 근육이 많으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까 먹다 보니까 식감도 좋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까 궁금해졌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까 오미자 추출물 얘기할 때 슈잔드린이라고 하는 성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성분이 지방의 분해를 촉진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방이 덜 쌓여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이건 관련된 실험이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일부러 쥐한테 계속 고지방 시기를 유도해서 얘를 살찌운 거예요. 비만으로 만든 후에 오미자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체중이 일단 유의하게 감소를 했고요. 세포 내 중성지방 수치도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정량 이런 거 없나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던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많이 드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효능을 어느 정도 얻으려면은 오미자 생과로 했을 때는 한 30알 정도 이내 정도. 그다음에 추출물 형태인 경우에는 한 1582mg 정도. 느낌이 안 오죠? 이 정도면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 정도 드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너무 많이 드셔서 위장장애나 복통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뭐 개인적인 체질이 있다 그런 분들만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근육 건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어서 근육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5세 이상이 겪는 만성질환 1위 관절염.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튼튼한 무릎에 달렸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 이어가는 탤런트 선우용녀의 관절 건강 비법은 나이든 무릎이 보내는 경고.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